저희 안성일 씨로 인해서 재점화된 피프티 사태, 자, 기사 랭킹 한번 볼까요? 자, 웬만한 언론사 사이트에 있는 기사 랭킹에는요, 더기버스 대 어트랙트, 결국 안성일 씨가 고소한 이 사건이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청조 사건이 2위예요. 지금 전청조 사건이 얼마나 심각합니까? 그런데 지금 아직까지도 전청조 사건은 그나마 최근인데 이 더기버스와 어트랙트의 이 분쟁, 안성일 씨가 명확하게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한 이 사태는요, 지금 재점화돼서 난리가 났습니다. 고소 2차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제가 여기에 대해서 많은 의혹들을 제기했고 거기에 대한 설명도 앞선 영상에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국 어트랙트 측에서 강력한 결단을 내려서 오늘 깜짝 놀랄 발표까지 함께 이어졌는데요. 자, 안성일 씨 도대체 무슨 마음으로 이렇게 고소를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라는 댓글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오죽했으면요. 아니 그럴 거면 자신의 말대로 전홍준 대표가 아들을 찾아가 학교까지 가가지고 뭐라고 했던 거는 왜 고소 안 하냐, 아들 스토킹한 건 왜 고소 안 하냐, 이런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왜 안 할까요? 거짓말이기 때문에 못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이 누리꾼들의 반응입니다. 애시당초 키나 아버지와의 통화 녹취록 내용들이 사실상 제대로 된 내용들이 아니다 라는 의견들도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가운데에 이제는 자신의 아들의 학교까지 찾아가서 스토킹을 했었다, 이 내용들에 대해서 사실상 왜 고소 조치를 안 하냐, 이러한 말까지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다 라는 의견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현실적으로 두고 봤을 때 이 안성희 씨가 전홍준 대표님에게 고소할 만한 그런 고소거리가 있느냐, 이런 비판들도 굉장히 많이 터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이런 말도 있습니다. 정트리오, 3트리오, 일명 3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이 3푼이 멤버들이 실제로 혹독한 고생을 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 이 정면으로 반박하는 증거물이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제가 한번 살펴봤더니, 자, B 연습생의 사물함에선 초콜릿 와플, 아폴로 사탕, 단백질 쿠키, 치즈, ABC 초콜릿, 크런키, 그리고 그 숙소에서는 영양갱, 귤칩, 아이스크림 다수, 몽쉘 통통, 샌드위치, 인절미, 과자들, 단팥빵, 자, 이런 간식거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거는 누가 강제로 먹이고 있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을 만큼 이 간식들의 종류가 너무 많았었다라고 해요. 저걸 도대체 어떻게 다 먹을 수 있었겠냐라고 말을 하는데, 야, 이 정도는 거의 태릉촌에 있는 운동선수들이 몰래 체중 감량고가 힘들어서 숨겨놓은 간식거리보다도 그 양이 많다, 지금 이런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트리오, 그리고 전홍준 대표님을 고소한 안성희 씨,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이다라는 비판이 왜 터지는지는 사실상 많은 대중분들이 아시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도 한 번 더 재점화됩니다. 지금 와서 보면 정말 황당하다. 식사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고 멤버의 부모들이 음식을 갖다 주면 반찬을 전부 다 거실에 던져버리고 멤버들에게 다 주어서 빨리 쓰레기통에 버리라고 하는 이런 모욕적인 언사, 이런 것들을 너무 심하게 당했다. 그 당시 때 공개된 디스패치 사진이 이거였죠. 어트랙트 강남센터인데 정작 뚜껑을 열고 보니까 황당하게도 백이사가 어트랙트 직원들까지 세워놓은 상태로 PFT 멤버들을 혼내고 있었죠. 그러니까 이걸 보고 이 멤버들의 가족들조차 이 진실을 정말 모르고 하는 얘기인 건지, 알면서도 지금 말도 안 되는 거짓말을 하는 건지, 심지어 C 멤버, 이 중에 C 멤버 누굴까요? 지금 보면 연습생 B, 연습생 A, 키나가 있고요, 세나가 있고요,
아란이 있는데 한 명이 없습니다. 제가 누구라고는 말하지 않을게요. 근데 멤버 C라는 당사자는 또 이때 학교를 갔다고 합니다. 황당하죠? 근데 본인이 겪은 이야기도 아니면서 이 멤버 C의 가족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전부 다 음식을 갖다 집어 던졌다. 정작 자기는 겪어보지도 않았으면서 이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C 멤버는 여기 없었거든요. 이게 뭐 입만 열었다 하면, 뚜껑을 까봤다 하면 전부 다 거짓말들밖에 없으니 어떤 대중들이 이들을 응원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 이런 일침도 쏟아집니다. 어트랙트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를 우습게 보다간 정말 큰일 날 수 있다. 소속사가 조직을 작게 구성해서 출발했고 전부 외주를 주다 보니 소속사가 하찮게 보인 건가? 전홍준 대표가 그저 외주 용역 업체들에게까지 배려해주고 존중해주고 아티스트들에게 그렇게 존중하는 모습을 보여주니 이게 무슨 기러기 아빠 수준으로 보인 건가? 회사, 조직이라는 것은 표면적인 사항으로 우습게 볼 것이 절대 아니다. 경쟁에서 살아남아야 하며 수많은 위기를 극복하고 회사를 유지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 버텨왔다라는 건 상당한 조직 내의 파워, 내재되어 있는 역량이 뛰어나다라는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이런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소속사와 전홍준 대표가 대중들, 연예계, 정치계, 언론계에 전부 다 대응하면서 전승을 이어가다 못해 대박을 치는 결과를 가져왔다면 이제는 어트랙트 소속사를 두려워해야 되고 위기감을 느껴야 정상적인 것이다. 근데 그냥 소속 연예인이자 어린 멤버라는 이유로 너그럽게 바라봐주고 좋게 계속 좋게 오냐 하니까 이게 끝까지 소속사를 호구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이제 계약 해지가 되어서 완전 남남이 된 상황 속에 소속사에 적대적으로 행동을 하게 되면 그에 상응하는 법적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라고 따끔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아가선 그것은 안성일 씨 역시 예외가 될 수 없겠죠. 물론 시간 벌기를 위해서 안성일 씨가 최악의 악수를 선택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최악의 악수가 말 그대로 본인에게 있어서 최악의 악수가 되어버린 확률이 너무 높아졌다라는 거죠. 자, 이런 가운데 이런 글도 있습니다. 지금 보면 각종 엔터테인먼트 업계에서조차 이번 PFT 사태를 업계에서 본보기로 삼으려고 하고 있다. 이건 많은 분들이 느끼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에 대하여 공감한다. PFT 멤버들 잘못됐다. 이번 사건은 템퍼링이 맞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쏟아지는데 지금 저렇게 계속 안성희 씨나 3트리오 멤버들이 불만을 표출한다 한들 이게 제대로 되겠냐라는 거죠. 더불어서 안성희 씨와 이 3트리 멤버들은 다시는 이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발붙일 수 없는 상태로 모든 것이 흘러가 버렸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전홍준 대표님과 키나 그리고 피프티 어트랙트는 승승장구하고 있죠. 그야말로 이 두 양 진영 간의 그래프가 정반대로 한쪽은 완전 나락을 치고 있고요. 반대쪽은 완전 폭등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어트랙트 측에서 굉장히 놀라울 만한 발표를 했습니다. 단독 기사가 올라왔죠? 키나 복귀한다. 근데 그냥 복귀가 아니라 피프티 4인조, 즉 2기 새 멤버를 뽑게 되었다. 오피셜 확정 발표입니다. 자, 제가 당초 이런 말씀 드렸죠. 해외 외신에서 키나라는 멤버가 추가 멤버들을 영입해서 복귀를 하게 될 거다라고 했는데 자, 이제 2기 멤버를 새로 뽑는다라는 것이 100% 확정되었습니다. 쭉 한번 살펴보면 소속사 어트랙트에 홀로 복귀한 멤버 키나를 중심으로 피프티가 2기 멤버들이 새롭게 뽑힐 전망인 가운데 역시나 기존처럼 4인조로 구성이 된다. 즉 3명을 더 뽑겠다는 얘기예요. 자, 이 언론사의 취재 결과 소속사 어트랙트는 최근 복귀한 키나를 중심으로 PPT를 재정비하기로 결정 발표했다.
피프티 2기도 그룹의 오리지널리티를 지키는 4인조 체제를 그대로 유지한다라는 겁니다. 아, 놀랍죠? 놀랍습니다. 키나라는 멤버가 결국 소속사로 돌아와 안성기 씨의 가스라이팅이 있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현재 키나의 근황은요, 자숙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가요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키나는 고향인 대전에서 서울에 있는 숙소로 다시 돌아와 숙소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키나 멤버는 이미 다시 복귀할 준비를 완전히 해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뭐 최근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키나 멤버가 빌보드 어워즈에 온라인 형태건 오프라인 형태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소속사에서는 이미 내보내기로 결정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상태죠. 자, 그러다 보니 키나가 지금 아예 소속사의 숙소로까지 돌아와 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추가 취재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소속사 어트랙트는 왜 피프티 2기 개편이라는 선택을 하게 됐을까? 한 가요계 관계자는 키나 어머니의 댓글이 전홍준 대표의 마음을 돌렸다. 피프티 멤버들의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된 것은 8월 28일이다. 근데 키나 어머니가 전홍준 대표에게 돌아갈 거다라고 댓글을 남긴 시기가 8월 초였다. 결국 기각이 결정되고 돌아간 것이 아니라 키나가 이미 복귀를 마음먹었다라는 점, 그리고 키나가 멤버들을 7월 달부터 이미 꾸준히 설득했다라는 편이 바로 팀을 다시 개편하게 된 결정적 이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몰랐던 사실이 또 있었네요.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기 이전에 키나는 돌아올 마음을 먹고 있었던 겁니다. 7월 달부터 멤버들을 설득했었고, 나아가 키나 어머님이 전홍준 대표님에게 키나가 돌아갈 거예요 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이미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는 8월 말이 아니라 한 달 정도 전이었던 8월 초였었다라는 거죠.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님이 키나가 뭔가 자신만 살기 위해서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진심으로 뉘우치고 멤버들을 설득했었다라는 점들이, 아, 진심이구나. 이 키나라는 멤버가 어떤 마음으로 소속사로 돌아오는지 충분히 느껴지는 대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피프티 또는 키나 멤버를 없애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다시 재개편해서 시작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결정적 이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나아가서는 해당 관계자는 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또 피프티가 빌보드 뮤직 어워즈에 노미네이트가 되면서 전홍준 대표가 피프티에 대한 불씨를 다시 한번 살리고 싶다라는 의욕이 돋은 것으로 보인다. 제가 한때 이런 말씀을 드렸죠. 피프티가 다시 부활하면 이 빌보드 차트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빌보드 차트 역주행과 빌보드 차트 어워즈에서 후보까지 된 상황에 전국에 있는, 전 세계에 있는 K-POP 팬덤이 여전히 피프티와 큐피드를 기억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기회에 이 피프티라는 명맥을 끊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럼 키나도 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멤버 3명을 추가로 영입을 해서 아예 새로운 피프티로 시작을 하면 해외 팬덤 입장에서는 큐피드라는 노래도 피프티라는 그룹명도 또 이들이 쌓아왔었던 기록이 끊기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게 된다라는 건데 이게 정말 아이러니해졌습니다. 왜 아이러니해졌을까요? 아이고, 이 삼푼이들 어떡합니까? 이 정트리오 이거 어떡합니까? 키나가 혼자 빌보드 어워즈에 가서 상을 수상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만으로도 이 3명의 멤버들은요, 아마 밤잠 이루지 못했을 겁니다. 본인들이 상표권을 60개나 출원하고 소속사를 등지고 나와 해외 활동을 하며 야심차게 자신들의 꿈을, 목표를 계획했을지 모를 이 정트리오 삼푼이 멤버들. 근데 이거 어떡합니까? 상황이 완전 이상하게 자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땐 정반대로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은 못 이기는 척 복귀하려고 했는데 아예 계약 해지가 돼버렸죠. 남아있는 키나라는 멤버가 돌아가서
혼자서 뭘 할 수 있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야, 피프티 멤버 2기 개편. 2기 개편까지 지금 확정이 되고 말아버린 것입니다. 아, 굉장히 이게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본격적으로 피프티 2기가 진행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그만큼 전홍준 대표님이 머리가 좋다는 얘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만약 위기를 기회로 바꿀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한강 다리 위에 올라갔던 사람이 이렇게 수백억 원의 투자를 받고 정말 작은 기업 단체였던 소속사를 이제 거의 중견 기업까지 엄청난 수백억의 투자를 받으면서 이름을 알렸고 메이저급으로 올라가고 있으며 피프티라는 그룹도 그냥 날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키나라는 멤버가 탁 기가 막힌 타이밍에 돌아오면서 2기로서 그 명맥을 이어갑니다. 그럼 당초에 이 안성희 씨가 날려버렸던 피프티의 광고들 또 큐피드라는 노래로 해나갈 수 있었던 많은 해외 활동들 이거 다 재기 불가능할까요? 100% 가능하죠. 100% 가능합니다. 그러니 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이런 소속사 대표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무능하다라고 말도 안 되는 억가라고 하거든요. 요즘 억지로 깐다. 그걸 억가라고 합니다. 그렇게 억가를 했었던 삼푼이들은 수십억에서 수백억의 소송전을 준비해야 합니다. 그 와중에 이제는 안성희 씨와 하고도 의견이 나뉘게 됐어요. 안성희 씨는 벌써 발 뺐습니다. 나는 아무런 개입도 하지 않았다. 오로지 삼푼이 멤버들이 모든 걸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 온 겁니다. 근데 이 와중에 이런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각종 포털 사이트에서요. 피프티에서 저 삼트리오 멤버들의 이름이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제가 네이버는 설명을 드렸죠. 근데 네이트 사이트에서도 지금 현재 피프티는 키나 멤버 1명이다. 다음 사이트에서도 피프티는 키나 멤버 1명이다. 네이버에 이어서 네이트 다음 굵직굵직한 포털 사이트에서 피프티라는 이 멤버명에 있는 삼트리오의 이름은 완벽하게 지워졌습니다. 이것은 완벽한 삭제, 완벽 손절이라고 봐도 저는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리고 키나라는 멤버가 다시 3명의 인원을 충당해서 피프티 2기로 돌아오잖아요. 자, 보세요. 이번 빌보드 글로벌 송 오브 더 서머 2023 되어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전 세계에 있는 글로벌 노래 중에 올해의 여름 노래를 꼽은 건데요. 와, 여기서 보면 피프티의 노래 큐피드가 7위에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방탄소년단의 정국도 있고요. 그 외에 정말 유명한 가수들이 다 여기 포진되어 있는데 여기에 심지어 10개의 노래 중에 10위도 아니고 7위에 피프티 노래가 랭크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뉴진스, 블랙핑크 누구의 노래가 있나요? 아무의 노래도 없습니다. 유일하게 방탄소년단 정국과 큐피드만이 탑10 안에 들어가 있고 큐피드는 그 와중에 7위에 기록을 세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이 피프티 2기가 다시 돌아오는 거죠. 삼푼이들의 얼굴은 싹 지워진 채 키나 멤버만 100% 새로운 멤버들과 새로운 피프티 2기 판을 짜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건요. 키나의 인지도가 안 그래도 급등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키나의 솔로 노래 영상들 제가 소개를 한번 해드렸죠. 자, 고리뮤직이라는 곳에 가면 들을 수 있다라고 했는데 자, 지금 여기 위에 있는 노래와 밑에 있는 노래 영상인데 조회수 보이십니까? 하나는 34,000 나머지 하나는 65,000입니다. 야, 이게 제가 처음에 소개해드렸을 때 절대 이 정도 조회수가 아니었거든요. 몇천 뷰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역주행 떡상을 해서 조회수가 지금 수십 배가 올라가고 있어요. 키나라는 멤버만이 아니라 전홍준 대표님 역시 이 사실을 알고 계시지 않겠습니까? 키나를 응원하겠다라는 댓글들이요 빗발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보면 수백 개의 댓글들과 수백 개의 키나를 응원하는 아니 왜 래퍼를 하고 있냐? 노래도 잘하고 음색이 이렇게 좋은데 멋지다, 노래 잘한다, 음색이 미쳤다, 랩도 대박이던데 일반 보컬로서도 노래를 너무 잘한다.
작사 실력도 있는 것 같은데 더 멋진 아티스트로서 되기를 응원한다. 잘 돌아왔다. 멋진 음색으로 새로운 시작을 도모해보자. 키나 복귀 환영한다. 어떻습니까? 이미 피프티 2기는요. 시작도 전부터 대박을 예고하고 있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홍준 대표님의 저 선택은요. 위기를 다시 한번 기회로 만들어서 다시 한번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을 수 있는 피프티 파워를 보여줄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안성희 씨는 고소를 했네요. 형량 추가만 되지 않을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전홍준 대표님에 의하여 자신이 내야 할 손해배상 금액만 더욱더 증가되어 버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래서 사람이 선택이라는 것을 잘 해야 하는구나. 줄을 잘 서야 하는구나. 이러한 말들이 괜히 나오는 게 아닌 것 같은데, 자, 지금 이렇게 급박하게 돌아가는 피프티 사태에 대한 우리 현명한 구독자님들, 시청자분들의 현명한 댓글 많이 남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있는 안성희 씨에 대한 증거들과 언론을 통한 입장문을 발표한 것은요, 명예훼손을 하기 위함이 아니라 공익성이 있는 겁니다. 공공에게 이득이 되는 발표라는 거예요. 저런 템퍼링 사태가 남아있으면 국회에서조차 K-팝 업계에 굉장히 큰 타격을 준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더불어서 전홍준 대표님은 피해자 당사자잖아요. 그러니 자신뿐만이 아니라 K-팝 업계 전체가 이 공익성을 목표로 한 나의 법정 다툼이다. 이걸 선포한 거란 말이에요. 저나 이진호 유튜버나 안진현 기자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가 안성희 씨 본 적이 없어요. 저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잘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익성인 면을 놓고 봤을 때 K-팝 업계에 당연히 안 좋고 누가 봐도 명백한 템퍼링이라는 사기 행위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기에 대해서 다 같이 목소리를 낸 것이고 우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이 이 사태를 계속하여 주시하고 있는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한다? 근데 더 황당한 건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사실이란 얘기예요. 허위사실. 명예훼손죄는 두 가지로 나뉩니다. 자, 사실이냐, 허위냐. 근데 허위라고 했어요. 야, 이게 얼마나 그러면 전홍준 대표님 입장에선 뻔뻔해 보일 수밖에 없냐면 안성희 씨가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증거들과 정황들에 대해서 철저히 부정하고 아니라고 지금 완전 대놓고 반박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니라는 것에 대한 증거 자료는 없네요. 그냥 말로서만 명예훼손의 허위사실이라고 한 겁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정답은 꽤 단순합니다. 왜 안성희 씨가 여기에 대해서 허위사실이다라면서 명예훼손을 걸었을까요? 정말 자신이 아니라고 입증할 수 있는 명백한 증거와 명확한 자료들이 있다고 하면 그걸 가지고 기자회견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상식적으로 그것에 대한 언론의 기자회견이나 언론사를 통해 인터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걸 누가 했나요? 전홍준 대표님은 그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더팩트라는 언론사에 이렇게 담당 변호사와 활짝 웃는 모습으로 이게 경찰서를 가는 사람의 표정이 맞습니까? 얼마나 당당하고 떳떳하면 웃으면서 경찰서에 입장을 하겠어요. 근데 안성희 씨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완전 반대입니다. 눈을 내리깔고 뒷짐진 채 빠르게 지나갔죠. 심지어 이틀째 날 경찰 조사 출석일에는 시간을 어겨서 언론사들에게 모습을 노출하지 않은 채 몰래 경찰 조사를 받고 갔다라는 정황까지 포착이 된 상태입니다. 본인이 그렇게 사실적시도 아니고 허위사실이라고 명예훼손죄를 걸 명확한 명분과 증거가 있다면 이런 모습 보일 필요가 있겠냐라는 거죠. 이런 모습 보일 필요 없잖아요. 저 같으면 이날 마스크 벗고 이런 증거들이 있는데 정확한 내용은 경찰 조사에 말할 것이고 전홍준 대표는 나를 명예훼손하고 있고 이건 다 허위사실이다. 이날 명확하게 말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근데 한 번도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다가 이제 와서 심지어 허위사실 명예훼손이다? 자, 여러 가지 이유가 나오고 있는데 제 개인적인 추측을 좀 하자면 가장 큰 목적은 이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게 유일하게 안성희 씨가 할 수 있는
전홍준 대표님에 대한 공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안성희 씨 입장에서 지금 기자회견을 할 수 있겠습니까? 명확한 증거가 있겠습니까? 오히려 화상회의부터 시작해서 안성희 씨가 템퍼링의 주모자다라는 많은 정황 증거들이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대대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구독자님들이 다 그 사태를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도 안성희 씨가 여론전이건 자신의 억울함을 어필하기 위해서는 전홍준 대표님을 허위사실로 명예훼손 고소를 하는 게 누가 봐도 안성일이란 사람은 이걸 허위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전홍준 대표라는 사람의 주장이 다 가짜라고 반박하고 있구나. 라는 공식적인 입장 발표라는 겁니다. 이러면 기자회견을 할 필요도 없고요. 자신이 굳이 인터뷰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전홍준 대표님에게 아니야.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 고소 이렇게 하면 지금처럼 기사화가 되지 않습니까? 지금 안성희 씨가 함부로 인터뷰를 해서 말을 한다 한들 전홍준 대표님이 거기에 대한 하나하나의 반박 의견을 내놓을 것이고요. 이진우 유튜버라던가 전홍준 대표님에게 많은 자료와 인터뷰를 딴 많은 매체가 거기에 대해 하나하나 조목조목 반박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안성희 씨 입장에선 더욱더 불리해지겠죠? 안 그래도 증거가 지금 차고 넘친다라는 전홍준 대표님의 입장이 있는데 그 증거가 또 만천하에 공개가 되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로는 저의 예상이 아니라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어요. 왜 안성일이란 사람이 명예훼손 고소를 했느냐? 거기에 대한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로 형사건의 시간 끌기용에 불과하다. 현재 안성일에게 씌워져 있는 형사소송은 대부분이 템퍼링의 수단들이다.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업무상 횡령을 했고,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업무방해를 했고,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사문서를 위조를 했고, 템퍼링을 하기 위해서 전자기록을 손괴하기까지 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결국 모든 고소에 해당되는 행위가 결국 템퍼링이 목적이었다라고 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 고의적이냐? 아니면 과실의 문제냐? 이러한 것으로 나중에 판별이 되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일부러 이렇게 했느냐? 업무상의 실수였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어떤 범죄를 저질렀을 때 우발적인 범죄냐, 계획적 범죄냐가 처벌받는 이 형량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이 타이밍에 왜 저런 고소를 냈느냐? 지금 고소되어 있는 전홍준 대표님의 자신에게 건 소송건들은 전부 다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가능성이 크다. 그럼 법정에서 고의 유무를 중요하게 판단할 건데 안성일이 템퍼링을 했다라는 게 허위 사실이 된다면 고의성 자체가 부정되지 않겠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사실적시가 아니라 허위 사실로 주장하는 이유가 고의성이 없었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죠. 쉽게 말해서 안성희 씨가 템퍼링을 한 증거들이 되게 많아요. 되게 많은데 끝까지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일부러 그런 게 아니다. 도와주다 보니 그렇게 됐다. 난 그게 템퍼링인지도 몰랐다 심지어. 그래서 나는 고의적으로 했다라는 전홍준 대표를 명예훼손으로 고소까지 했다. 이런 식으로 부정하기 위한 하나의 법적 조치라는 겁니다. 그러면 기소 의견으로 인해서 검찰에 송치가 됐을 때 시간을 끌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하고 똑같아요. 템퍼링에 대해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전홍준 대표를 고소했다. 그 수사 결과에 따라서 전홍준 대표의 템퍼링 주장이 허위사실이 맞다면 이건 템퍼링이라는 고의성이 성립되지가 않는다. 그러니 여기에 대한 수사 결과와 향후 기소 여부를 먼저 확인해 달라라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전홍준 대표님이 지금 걸고 있는 템퍼링 사태에 대한 조사보다 내 명예훼손죄에서 고의성이 없는 허위 사실이 이미 만약 밝혀진다면 이거 그때 가서 한 번 더 시시비비를 가려볼 필요성이 있지 않냐.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려달라. 시간 끌기라는 거죠. 또는 법정에서 현재 본사안과 관련하여 허위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전홍준 대표를 고소했는데 해당 사건의 결과가 나와봐야 본사안에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정말 안성희 씨가 주장한 대로
허위 사실이 맞는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이 나와야 고의였는지 그냥 어쩔 수 없이 업무상 죄를 지은 건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다. 요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 지금 명예훼손죄를 걸었다라는 겁니다. 결국 고의성을 따져서 과실이라고 밀어붙여야 하는 상태인데 아마 경찰 수사를 받고 나서 담당 법률 대리인과 법정이 검토를 엄청나게 많이 해서 나온 사태다. 그러니까 우리와 같은 일반인들이 볼 때는 안성희 씨가 왜 저런 선택을 했지? 저런 말도 안 되는 헛짓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이게 철저하게 안성희 씨의 계산 속에서 나온 행동들이다라는 게 어떠세요? 너무 소름 돋지 않습니까? 만약 허위 사실로 밝혀지지 않고 경찰에서 아니야 사실 맞는데 뭐 해도 안성희 씨는 손해볼 게 없습니다. 어차피 지금 이대로 그냥 흘러가면 자신이 템퍼링의 주모자로서 엄청난 처벌을 받거든요. 그러니 그 전에 전홍준 대표님에게 명예훼손을 걸어서 끝까지 저는 아니었습니다 라고 주장을 해서 허위사실 명예훼손죄가 성립이 딱 되면 물론 그때 가서 공익성을 인정받아서 이건 명예훼손죄까지는 안 돼. 하지만 허위사실에 대한 여부는 있는 것 같아 라는 의견만 판결문에서 받아내도 아까 앞에 말씀드렸던 템퍼링의 고의성을 확 없애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럼 형량이 굉장히 줄면서 템퍼링이 아니라 그냥 템퍼링처럼 보일 만큼의 피해를 의도적으로 입힌 것이 아니라 그냥 업무를 하다 보니까 애들 상담 들어주다 보니까 입히게 됐다로 간다는 겁니다. 이 얼마나 소름 돋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대한 우리 구독자님들의 의견 너무너무 궁금합니다.